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4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월요일을 힘차게 열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 D36일 대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또 단장해보고 새 코너도 넣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식구가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야, 전광판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점점 더 신압으로 발전하는 시사인 응원해 주시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첫 번째 뉴스가 이번 주부터는 대선 말말말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지난 26일까지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총 5차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 정책적 비전이나 뭐 반성 없이 이제 말싸움만 오갔다 이런 평가가 큰데 그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수 토론에서 이제 여러 설전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잃은 것이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홍 후보님,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이신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성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네,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5차례의 국민의힘 TV 토론이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 그리고 방금 봤던 장면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이거는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기보다는 말싸움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깐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구깐족이가 신깐족이에게 또 신깐족이가 구깐족이에게 서로 이 깐족을 가지고 토론하는 깐론 아니냐. 누가 구인가요? 홍준표 후보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싸움 어떤 식의 뭐 상대를 힐난하는 이건 사실 토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대선 주자의 토론회라는 아주 그런 무거운 자리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직도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동훈 후보는요. 말기술 좋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깐족거림도 싹 다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깐족을 부렸는데 이분은 전투에서는 늘 승리하는데 전쟁에서는 늘 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토론이라는 것은 말기술로 상대를 제압을 해도 국민들이 평가하실 때 그거 아니야. 그럼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중을 놓고 국민을 놓고 정치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에게서는 기술은 좋았으나 그런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다. 근데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거든요. 근데 국민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탑2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구도상 탄핵에 대한 찬성, 탄핵에 대한 반대를 놓고 보면 한 분씩 들어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는 간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 후보로는 한동훈,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전 이런 대결 구도 한번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고 또 내일 50%를 넘지 못하면 5월 3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신 변호사님과 또 이 결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수가 가장 크죠. 첫 번째 뉴스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한덕수 대선 출마 임박. 네, 사실 어제냐 오늘이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지금 이 출마설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 사퇴를 하고 2일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대행 측은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현재 대선 캠프 구성에 착수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 총리와의 단일화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이제 동아일보 통해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한대행과 경기고 서울대 5년 선배 사이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미는 일종의 면면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대철 회장을 포함해서 앞서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이제 인사들이 빅텐트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오늘 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저희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어떤 여권 지형, 구 여권 지형에 파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전략은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를 끌어와서라도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를 좀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빅텐트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사상, 비전과 사상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빅텐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사라고 하는 사연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빠진, 말 그대로 무늬만 빅텐트지 사실상 구멍난 빈 텐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을 저는 금할 수가 없고요. 저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정치를 하니까 더 보수가 종말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사실상 이 선거를 관리할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이, 게다가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판이 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를 예상했거든요.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대행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본인이 그냥 퇴임해버리면 바로 수사받는데, 뭔가 대선 후보로 올라왔다가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수사받을 때 그걸 정치 탄압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으니까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대권 경쟁이 아니라, 대권은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까 사실상 여러 그룹들이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친윤 그룹이 지금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간 친윤과 김문수, 한덕수에게 붙은 친윤이 현재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친윤 정치인들이 공간이 있으면 나가서 그 공간을 가질 것이고,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상수다. 전 그렇게 봐왔던 것이죠. 네, 와중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행보, 그리고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뭐 존재감이 없다가 그렇게 기사 나오면은 이런 식의 뭐 정대철 회장과의 어떤 뭐 교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경선이 아니라 주선이에요. 주선. 한덕수 대행과 누가 주선을 해서 이 혼인을 성사시킬 거냐. 이 구멍난 빈 텐트. 소개팅, 구멍난 빈 텐트를 어떻게 메이드할 거냐가 지금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경선은 아마 정당사의 최악의 경선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이기고 났더니 또 한국 시리즈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선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당원들을 농락하는 일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화려한 신 변호사님의 언어 유희가 빛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관련된 거죠? 네, 한덕수만 쳐다보는 국민의힘 후보들. 네, 계속해서 한덕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러브콜 보내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내일 1위 이제 득표자가 누가 될지를 두고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대행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한덕수 단일화 경쟁으로 모이는 국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또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는 기조였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입장을 바꾼 거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후보 한 사람씩 해서 여론조사가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는 1대1 경쟁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패배주의가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야권 원로 정치인에게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당일화나 소위 빅텐트 과정에 우리 당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왜 패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반면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 세 후보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후보 모두 이제 러브콜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기정사실화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주가 조작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경선이 아니라 주선하고 있다. 제가 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모든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정말 이불이그로 스스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스스로 다 자초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 세 분이 그래도 목소리 냈다가 이제는 다 깨갱하고 물러서는 지금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파면당한 대통령도 용병 아닙니까? 그 용병을 끌어왔다가 지난 2022년도에 대선 승리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또 한 번 용병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어떤 반성과 성찰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 출마 상수로 보거든요. 출마하면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은 단일화에는 성공을 하겠으나 만약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전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삐그덕거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분열은 상수로. 보수 분열까지도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수 분열이 저는 가속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홍준표 후보가 뭐 원샷 경선이라도 또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 그 말 지킬 가능성 매우 없다고 보고요. 사실 공당의 경선을 치렀는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선을 또 한 번 치러준다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의 정당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에도 텐트가 아니라 운막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전투 경험이 전무한 용부형을 데리고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지적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서부지법 폭동 재판 증인에게 중국인이냐. 네, 오늘 공판에서 나온 말이죠. 네, 오늘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이제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 소리 라이브 영상이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매체 기자를 향해서 중국인이냐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폭동에 가담한 이들이 그날 당일에 이제 공수처 차량을 흔드는 영상을 공수처 수사관이 이제 찍었는데 그걸 두고도 기념으로 영상을 찍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증인에게 모욕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피고인 측의 변론에 대해서는 변호사이시니까 좀 지적해 주실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문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건 거의 뭐 호수의 달그림자 같은 질문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중국인이야.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부정선거다. 뭐 항상 이런 레파토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관에서 성찰과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똥꼬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재판장이 이거는 제지를 해야죠.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뭐 오래 유지시킨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려는 태세만 보여도 전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당연히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되면서 이 증인으로 나온 기자분 같은 경우 굉장히 모욕을 좀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소송지휘의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뉴스 껴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공식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누적 득표율 89.77%로 역대 경선 최고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이제 세 번째 대선 출마인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받았던 50.29%보다 39%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14번 외친 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이제 참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후보가 당내나 시민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파괴나 장기 독재 등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근대화의 공도 있다. 음지만큼 양지도 있고 동전에 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우클릭 행보를 본격화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멜머드급 선대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비판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이 룰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결국 경선을 통해서 그 지지율을 득표율을 얻은 거기 때문에 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좀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2022년도에 대표가 될 때 77% 얻었다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89.77% 약 12%의 성장률을 보인 거거든요. 우리가 토익 시험 봐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400점 맞다가 600점, 700점 맞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700점 맞다가 900점 맞는 건 더 어렵고요. 900점 맞다가 990점 만점 맞는 건 더더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대표직을 수행하고 내란을 막아오는 과정, 야당의 대표로서의 정치력 이런 것들이 좀 전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굳이 뭐 폄하하기 위해서 끌어낼 필요는 없고요. 아마 이 지지율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역량을 더 보여줌으로써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느냐. 아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과거의 보수 정부 대통령이었던 묘역을 가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역도 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첫 일성이 수락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진압 내지는 어떤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합이라는 거를 너무 앞세우고 원칙 없는 통합으로 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는 내란 진압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통합의 의미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때 통합이 되는 것이지 무질서한 뭐 정치인들 간의 어떤 뭐 규합이나 야합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얼마만큼 원칙을 더 뚜렷하게 세우면서 국민들을 더 많이 더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에 국민 통합을 이끌 것이냐. 전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좀 달려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전 이번만큼은 더 원칙 있는 통합 이걸 더 강조해 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통합에 있어서 깜짝 인사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선대위 쪽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인사 있습니까? 선대위원장. 지금 윤여준 위원장이 이제 가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요. 어떤 한 인사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보수표가 오거나 중도 보수표가 오고 저 이런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떠한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정책적인 스탠스를 펼쳐내느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됐을 때 어떤 인사가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김건희 소환할까? 네, 김건희 씨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네,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수사 그리고 명태균 씨 소환 조사 또 이제 건진법사 게이트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비리 의혹들까지 해서 이 총 3가지 방면으로 검찰의 수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도이치 수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에 재개
재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를 내일 이제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창원에서 출장 조사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 이제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제 이 전성배 씨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건진법사가 김건희 선물 명목으로 이 통일교 한 간부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을 두고 현재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이제 와서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속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가장 큰 반증이 뭐냐면요. 최근에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들 40명 정도가 그 사표를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전체 비율에 비하면 한 30% 정도가 평검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간 간부급의 검사들이 조직에 대한 명예, 자부심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떨어뜨렸을까?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조직 전체가 그들의 범죄는 비호하고 덮어주고 은폐하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의 수사 자체를 신뢰할 국민들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상설특검을 통해서나 개별특검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의 성질에도 맞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살라미 특검을 통해서 한 의혹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진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뭐 천공 게이트 하나씩 저는 상설특검을 다 열어서 저는 좀 수사를 진드감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120일 안에 뭐 김건희 특검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한다. 이것도 저는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수사 사안이 넘친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을 추가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4월 2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훈, 박관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